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이전에 코로나 알림이를 직접 개발하셨다고. 우리도 이제 개발할 줄 아니까 재미삼아 만들어보자. 매출 3배. 그러나 키와 얼굴 랜덤. 지금 184에 지금 피지컬에 지금 혼남인 분인데 가능한가요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어버브테크의 최주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주원이라고 하고요. 어버브테크라는 AI 콘텐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 AI 기반의 스낵형 콘텐츠 플랫폼 또는 AI 기반의 캐릭터 챗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나이는 어떻게? 29살, 만 나이로는 7살인가? 좀 제가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진짜 비주얼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상당히 고퀄리티의 비주얼. 키도 상당히 크죠. 키가 몇이죠? 84 정도. 키가 이제 180이 넘으면 어떤 기분이죠? 이게 이제 질문 리스트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전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키가 작았을 때를?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교에서 중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는 중퇴는 아니고 네. 제적을 당한 건데 오. 자퇴는 학교를 한번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하면 그냥 제적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문대 출신의 이런 창업가들이 또 성공을 하면 종종 이제 뭐 연애 프로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출연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환승연애 이런 것들은 좀 만약에 환승연애 이런 사업이 거- 유명해질 수 있다고 해도 안 나가시나요? 아, 유명해질 수 있다? 그래도 좀 그렇죠. 어버브테크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버브테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이전에 코로나 알림이를 직접 개발하셨다고. 뭐 되게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시간이긴 해요. 퀘를 같이 하는 이제 형들이랑 친구랑 해서 총 4명이서 이제 만들었는데 비슷한 서비스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전에 메르스일 때 메르스 맵이 있었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개발할 줄 아니까 재미삼아 만들어보자. 그게 좀 잘 됐죠. 총 유저가 어느 정도? 정확히는 코로나 알림이가 이제 500만 정도 오. 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마스크 알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한 2천만 명 정도. 처음에는 편의점 API를 가져와가지고 편의점에서 마스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서비스였는데 그때 대통령님께서 공적 마스크 API를 풀어라 해가지고 갑자기 그쵸. 풀렸어요. 네. 그러면서 다른 회사들도 이제 저희랑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희도 사실 이제부터 마스크는 뭐 약국에서 판다 이렇게 되니까 굳이 편의점에 있는 수량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졌죠. 그쵸,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왜 약국의 그 재고를 오픈하냐라고 저희한테 이제 욕을 많이 하셨어요. 약국분들이. 그건 왜냐면 나라의 지침인데. 네, 맞아요. API를 저희는 가져다 쓰는 입장이었잖아요. 음. 사실 저희 그 API랑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마스크 관련된 서비스 중에 제일 유명한 서비스여서 저희한테 이제 메일이 많이 왔죠. 자본주의의 이런 개돼지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는 사실 돈을 잃어가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네. CS가 막상 그렇게 심한 워딩으로 오면 좀 살짝 멈추러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처를 저는 또 받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아. 근데 좀 기억에 남긴 해요. 그분의 아. 성함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좀 수익화가 어려우는데 밤새서 이렇게 하시면서 아 이거 좀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은 드시잖아요. 자본주의 개돼지 들었을 땐 살짝 한 아. 3초 정도? 돈을 못 버는 거는 그때는 근데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 30분 정도 광고를 붙였던 때가 있어요. 아. 30분 정도 붙였는데도 한 4, 50만 원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근데 선정적인 그런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그런 급하게 내렸던 것 같고 돈을 못 버는데 왜 하냐에 대한 거는 의심을 하진 않았어요. 이걸 하는 게 분명히 우리 인생에 엄청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게 4명이 다 합의가 되어 있었고 2천만 명 정도 쓰니까 조금 책임감이라는 그런 것도 조금씩 생긴 것 같고 그쵸. 어린 나이에 누가 썼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런 거에서 또 날개 모르게 좀 뿌듯함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 뒤에 디파이 쪽을 좀 하셨어요. 디파이는 뭔가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가지고 탈중앙화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생각해서 화폐라고 생각하면은 이 화폐를 저희도 뭐 은행에 맡겨놓고 예치 이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서 뭐 대출 이자를 받는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은행의 원리가 있어요. 그쵸.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예치를 한다거나 그럼 이런 그 디파이로 어떤 걸 정확히 하시는 걸까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창업을 했던 건 아니었고 개발자로서 참여를 했었던 프로젝트가 좀 잘 됐었던 디파이였는데 그냥 딱 기본 은행의 기본을 만드는 거였어요. 예대마진을 그쵸. 받는 그 원리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구현을 하는. 그때 예치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 제일 많았던 거는 사실 뭐 2천억 이상 오. 모였었는데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이 코로나 서비스는 엄청나게 공익성에 가까운 디파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에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뭔가 그쪽으로 갑자기 가신 이유도 있으시죠? 그 사이가 되게 길고요. 그 텀 사이에 그런 웹 관련된 서비스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망한 것들도 많고
있었고 뭐 조금 DAU나 이런 것 같은 나왔던 서비스들도 되게 많이 시도를 했는데 운영 레벨에 가지 않고 계속 이 초반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개발자로서는 블록체인이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해본 개발들 중에 좀 손꼽히게 재밌는 개발에 가까웠던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지금 하고 계신 어버테크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진행했던 서비스를 보면 디어에버가 있고 그다음에 젠디, 따끈따끈한 if 네. 정도 세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어에버는 어떠한 서비스인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대상을 그 AI 챗봇화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뭐 쌓여있던 응어리를 좀 풀고 보내주는 대상이 뭐 고인이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전 여자친구도 될 수 있고 전 여자친구를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반려동물을 제일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럼 두 번째 서비스인 젠디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앱스토어 기차도 보고 왔는데 좋은 평으로 이제 들어와 있더라고요. 스낵형 콘텐츠라고 하면은 이제 유저들이 원타임으로 결제하고 결과를 바로 받아보는 콘텐츠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고 젠디는 조금 더 인스턴트한 콘텐츠들을 보는 서비스이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잘 되는 섹터가 10대,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사주, 타로, 연애 이런 콘텐츠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고민하는 방향은 결국 이 AI라는 게 등장해서 어떻게 과거의 콘텐츠들이 더 재밌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 같은 단순히 일방향으로 계속 내 오늘의 운세를 그냥 받아보는 방향인데 저희 생각에는 AI를 활용해서 좀 더 인터랙션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런칭했던 게 이제 젠디 시네마라는 기능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오늘의 운세를 바탕으로 내 오늘 하루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강남역에 소개팅 있는데 잘 될까?를 넣으면 내가 강남역에서 소개팅하는 상황이 시뮬레이션처럼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젠디의 성공 이후에 젠디를 좀 더 확장할 수도 있는데 if라는 새로운 또 서비스를 만드셨어요. 그 배경은 좀 어떤 걸까요? 사실 젠디는 시장이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기에는 너무 좋은 시장이 또 명확하다라는 게 단점이 되기도 해요. 확장하기가 좀 어렵고 저희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더 큰 시장을 타겟을 해보고 싶었고 그런 쪽이 이제 컴패니언, 뭐 캐릭터 챗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되게 리뷰 보면서 신기했던 게 되게 정말 K-팝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덕후가 만든 것처럼 했다 이런 리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부에 좀 전문가가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 주변에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따끈따끈하게 다운로드 받아봐서 DM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알림이 계속 오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뭐 연습실 바로 가기 이런 걸 눌렀을 때 이런 것들을 되게 어떻게 보면 세계관을 만들어 놓은 게 좀 특징점인 것 같아요. 이 K-팝 쪽에 집중하신 K-팝 소재를 선택했던 이유는 저희는 일단 조금 더 대중적인 캐릭터 챗을 좀 지향을 했고 지금의 다른 캐릭터 챗 서비스들을 보면은 선정적인 거, 자극적인 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저희는 좀 더 대중향이 될 수 있는 컨텐츠 소재를 고르려고 했고 그게 K-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 이런 스토리가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의 조수였던 머니비스트가 위기에 처한 서바이벌의 프로듀스를 맡았는데 이 뭔가 AI 세계에서 본인이 프로듀서로 워킹을 하는 그런 걸 담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반응은 좀 어떤가요? 초기에 좀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 해볼 수 있겠다 작품을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텐션이나 이런 좀 핵심적인 뭐 KPI들의 지표들은 좀 어떤 편인가요? 뭐 충성 유저 기준으로는 70-80% 이상 B1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체류 시간도 뭐 2-3시간 이상 정말 매니아틱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리뷰에 이제 많이 달려있는 얘기인데 처음에 런칭할 때 이게 무료 기능이 없었어요. 유저들이 쓸 때마다 비용이 나오는 구조여서 또 이게 AI로 하면 이 토큰이 또 들어가서 맞아요. 토큰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였는데 불만 유저분들이 좀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다 해나가고 있고 이제 올해 매출 목표가 좀 있으신가요? 저희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제품 기준으로 일단은 세우는 편인데 적어도 3억 정도는 월 매출 기준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있고 근데 매출보다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if에서 그런 저희가 보고 있는 KPI들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젠디에서 좀 안정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if에서 조금 더 업사이드를 노리는 하는 게 저희가 하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선방을 열어놓는 네, 맞습니다. 그런 전략을 택하시고 계시네요. if는 아직 수익을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젠디에서 벌고 if에서 쓰고 이런 구글과 같네요. 이제 뭐 검색 광고로 이제 벌고 이제 필요한 신사업에 이제 투자하고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어버테크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투자 유치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크립벤처스 USA랑 또 GD벤처스 이렇게 같이 투자가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네티를 하면서 많은 투자 유치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투자 유치를 시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기 세 곳에서 받았는데 서울대 엔젤그룹까지 해서 오, 거기 세 곳을 포함해서 5번, 6번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럼 확률이 50%가 넘어가네. 뭐 아시다시피 스테이지가 안 맞아서 문의를 더 안 한다거나 했던 케이스도 좀 많고 대표님께서는 그런 생각 많이 하셨겠네요. 솔직히 IR을 하실 때 나한테 투자하면 무조건 이득이다. 무조건 했죠. 오, 그러면 그 당시에 밸류 산정을 할 때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고민이 많았고 근데 클로징을 할 때쯤에는 사실 그 세 곳의 투자사분들이 저희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냥 좀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밸류를 맞췄던 거 같고요. 개인적인 질문들을 몇 개 제가 담아봤는데 대표님께서는 MBTI가 어떻게? ENTJ. 제가 느끼기에도 T적인 면모가 강하게 보이시는데 팀원들이나 이렇게 직원들이 좀 힘들다고 하면 좀 위로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좀 직설적인 조언을 해주시나요? 근데 저희 팀원분들이 거의 다 TJ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ENTJ도 많고 그런 분들만 네. 뽑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힘들다?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안 들으시면 없는. 얼마 전에 막내 친구가 얘기해 드리고 그랬는데 평소와 달라 보여서 찬물로 샤워하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책이네요. 공감이라기보다는. 찬물로 샤워하고 약간 이렇게 털어내자 응원이죠 응원. 경제적인 자유도 이루실 수 있는 꿈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그런 원하시는 액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그런 거는 엄청 있진 않아요. 이게 또 이러면 사실 사기꾼 같은데 경제적 자유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금액을 버는 거는 언제든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딱 20살 지금 막 대학에 입학한 최중원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요? 아마 재수를 하고 있을 때 코딩을 좀 더 빨리 배워라. 그러면 매출이 지금보다 3배. 근데 대표님 얼굴이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네? 매출 그대로 조용한 사생활. 조용한 사생활이 너무 음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얼굴에 나오지 않나요? 뭐 뉴스 나오면 괜찮죠. 오, 근데 나쁜 일로 나오는 건 아닌 거. 그쵸. 매출 3배. 그러나 키와 얼굴 랜덤. 지금 저희는 184에 지금 피지컬에 지금 한남인 분인데 가능한가요 이거?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이거. 현상을 유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너네 프로가 제의가 왔는데 직원들이 마케팅을 밀고 나가달라. 그러니까 어버테크가 매출 3배 뛸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지시를 하면 가시나요? 노이즈에 가깝기 때문에 아, 잘못된 매출이다. 요즘은 또 대표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트렌드긴 하지만 그쵸. 저는 뭐 아직은 좀 더 이렇게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유가 아니라 목표가 좀 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목표는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에서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근데 야, 이 사람 그냥 유명해서 잘 된 거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내가 이걸 진짜 장인처럼 잘해서 잘 되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여서. 그러면 좀 마지막 세션이긴 한데 어버테크는 땡땡땡한 회사다. 그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원하는 거는 어버테크는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가 되고 싶고 회사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소개할 때 어버테크 출신이면 제품을 진짜 잘 만든다, 진짜 제품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로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나오는 엑스토스 같은 느낌이에요. 엑스 어버테크도 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그 날까지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또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